네, 4차 시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 작성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 치수를 참고만 하고 그리진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치수를 직접 작성해 보겠습니다. 근데 치수에 얽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여기서 풀어서 설명드리고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 치수 문자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4차 시와 5차 시로 나눠서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 작성하기가 4차 시가 되겠고, 다음 차시는 이 치수, 지시선 이거의 스타일을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수 스타일까지 마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참고만 하셨는데요. 치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실습 도면 2-1번이 이제 4-1번, 5-1번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왜 4-1과 5-1로 이어지게 되냐면 4-1에서는 치수만 작성해보고 이 객체의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치수를 처음에 오늘 배운 걸로 작성을 해도 이 치수 문자가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수 문자 크기, 높이만 조정하는 방법을 한 다음에 이걸 일괄적으로 화살촉, 뭐 색상, 레이어, 그러니까 도면층에 해당하는 것들 다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5차시에서 치수 스타일이란 거, 딤 스타일이란 걸 순서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스타일이 마치 도면층 0번 또는 문자 스타일에서 스탠다드 이런 문자 스타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치수에도 기본 치수 스타일이 필요한데 그게 이 캐드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처음에 새 파일을 만들 때. 그래서 먼저 꼭 유념해야 될 거는 전 차시에서 제가 스타트 모드라는 걸 값을 0번으로 바꿔두면 캐드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빈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가시든지 아니면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단축키를 실행하시는 거 다 똑같은 방법인데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여기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꼭 제가 강조하는 거 이놈 acadiso.dwt 이 파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걸 순식간에 잊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걸 지금 선택을 하시고 원래 스타트 모드가 1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새 파일 만들고 나면 캐드를 실행시키고 나면 새로운 탭이 하나 생기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열기 했을 때 이 시작 탭이 이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스타트 모드로 조정한다고 했었잖아요. 0번으로 해두면 새 파일을 열어야 되는 거고 새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1번이면 시작 탭이 보이면서 캐드가 실행되고 드로잉 1 탭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이 드로잉 1 탭이 스타트 모드 1번 값을 유지할 때는 저절로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acadiso.dwt가 선택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원본 파일을 5차시에선 하나 만들어 둘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딤 스타일이라고 제가 이제 단축 명령을 쳤는데 ISO-25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국제 표준 기구. 뭐 밀리미터, 미터 단위에 대한 표준. 그래서 제도에 대한 표준도 이 기구에서 정해 놓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제 유엔 기구 산하에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정해 놓은 표준 제도, 표준 산업 규정에 관련된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드라는 건 도면을 만들기에 태어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ISO라는 걸 따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스탠다드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 치수 스타일이 이것만큼은 ISO로 되어 있고 이게 처음에 컨트롤 N에서 컨트롤 N 했을 때 ACADISO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 치수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맞추는 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이걸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는 사실 작성하기가 쉬운데 이거의 스타일을 맞추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두 개 차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치수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자, 제가 이따가 단축 명령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교재에 있는 대로 제가 이런 거를 하나 이제 만들어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자, 이거 되게 많이 보시죠. 여기 길이나 반지름 이런 것들 나타내기 위해서 설계자나 부품, 이 길이, 거리, 반지름 이런 것들 작도한 사람, 이 도면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도면을 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객체 근처에 그것의 길이나 크기, 기호, 숫자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전부 치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시선마저도 사실은 치수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치수를 만드는 명령어가 이 CAD에서는 따로 있고 지시선을 만드는 명령어 따로 있고 또 문자 만드는 명령어 따로 있어서 이걸 4차시에선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 작성하기라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리적인 제도판에 손으로 제도하는 걸 수기제도 한다라고 기초편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수기로 제도를 하던 시절에는 일단 CAD로 작성을 하는 도면도 수기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좀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수기제도를 하던 시절에는 이 그려놓은 객체에다가 치수를 기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자, CAD로 돌아와서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별로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해서 끝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산업 전반에 이 오토캐드가 도입되고 이용되면서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캐드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 치수를 작성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형식과 모양도 빠르게 설정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형식이 뭐냐면 자, 이 치수라는 건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색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자, 이 구성 요소별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표 1번 화살촉을 의미하는데 자, 이 부분을 점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색깔을 이 부분만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화살표 2번은 여전히 닫고 채움 삼각형 표시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치수 제가 선택을 풀면 이 부분 왼쪽과 오른쪽 이 치수선이라는 수평선과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화살촉을 의미하는데 어디서 어딘지까지 나타내 주는 것 이 부분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색상을 초록색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어디가 치수 보조선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직관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치수 보조선이고 그래서 그 길이에 해당하는 걸 똑같이 평행복사한 거를 이 치수선, 빨간색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만나는 곳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촉으로 표시하는 거고 화살촉의 모양이 아주 다양하단 말이에요. 산업에 따라서 이 도면을 사용하는 CAD를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조경이라는 학문에서 이 점을 이상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건축능금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기도 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평행복사가 된 치수선의 길이가 또는 거리가 실제 얼마인지 나타내준 치수 문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치수라는 건 구성 요소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치수 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치수선, 그리고 치수 보조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만나는 곳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화살촉. 정리하자면 치수문자, 치수선, 치수보조선, 화살촉 이 네 가지가 한 개의 객체로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선택해서 익스플로드 명령어를 적용해 보면 화면상의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치수로서의 성격은 잊었기 때문에 제가 특성창을 빼놓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 보면 이 문자만 선택되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치수선 따로, 그 다음에 화살촉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따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치수는 객체 모양에 따라서 유형을 달리해주고 실행하는 방법도 각각 달라지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따로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단축 명령어 설정하자고 말씀드릴 거고요. 위쪽에서도 이 도구막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게 사실 이 중급 활용편에서도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실습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도면층 아이콘이나 다른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치수 부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나오는 이 도구막대가 있을 거예요. 이걸 다 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는데 한 번씩만 실습은 해보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로 선형치수. 선형치수가 수평 수직 선의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정렬치수, 각도가 있는 즉 0도, 90도, 180도, 270도 특수각이 아닌 다른 각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렬치수, 경사가 있는 선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는, 나타내는 데 쓰는 이 두 가지 지수는 정말 많이 쓰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참고를 해 왔었단 말이에요. 이걸 직접 그리는 게 오늘 진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리는 거는 쉬운데 작성하는 건 쉬운데 치수요. 치수를 작성하는 건 쉬운데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차시로 나눠서 한다. 말로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간도 소중하고 개념적인 이해 부분 넘어가고 실제로 치수 작성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수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하나로 축소가 되더라고요. 우리 기초편부터 단축 명령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특징에 따른 치수 작성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교재 34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그림, 도형, 객체 세 가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려놓고 나면 쉽게 도구막대에 따른 각 아이콘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RC 명령으로 25, 한 변의 길이가 25인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화면을 적당히 줄여 놓고요. 자, 이거를 카피해서 직교 모드를 켜고 적당한 간격으로 조금 간격을 둬서,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는 되도록이면 PL 명령으로 치수를 작성하는 객체는 PL,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두면 한 방에 치수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PL 명령으로 그리는 게 좋다고 기초편에서부터 좀 강조를 해 왔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간격을 좀 적당히 떼놓고 왼쪽 아랫부분 클릭하고 직교 모드를 켠 상태로 오른쪽으로 28, 그 다음에 직교 모드 끄고 F10번 눌러서 극좌표를 켭니다. 자, 기초편부터 강조해왔지만 극좌표와 직교 모드는 동시에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8인 정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러면 이쪽이 0도 기준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올라갈 때는 120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특수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120도 극좌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제가 예전에 15도 각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5도의 배수 각도로. 그래서 이게 120도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 또 ESC를 잘못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여기서 120도가 나왔을 때 한 변의 길이가 28인 정삼각형이니까 28이라고 입력하고, 자, PL 명령을 제대로 이렇게 하셨다면 끝에 오스냅을 찍어도 되지만 C 하고 닫아줄 수도 있고요. 저는 PL 명령어가 지금 2번 실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가서 그냥 이렇게 닫아주고 오스냅을 끝점으로 찍고 명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유형별 특징에 따른 치수를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 자, 치수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네 가지를 그러면 다 외우는 거냐? 그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네 가지를 한번 실습을 바로바로 해볼게요. 이따가 단축 명령을 설정하자고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단축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오스냅을 찍어서 하는 방법. 자, 실습은 이따가 하자고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치수 작성하는 방법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한번 개념적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DIM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역시 해당하는 이 옵션에 따라서 입력해주고 옵션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마무리를 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DIM
치수를 영어로 디멘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dim이라고도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3D 영화, 4D 영화 뭐 그런 것들 보면 거기서 말하는 D가 이 dim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멘션. 그래서 해당하는 옵션 선택해줘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 선형치수, 수평, 수직이란 걸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치수를 나타낼 때도 자 방금 제가 입력했던 단축 명령어처럼 하나, 둘 찍고 보조선의 길이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게 명령어 종료되지 않고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 우리 직접 선택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거 잘못 선택하면 오스냅을 잘못 잘 찍어도 이 정렬치수라는 거, 각도가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선형 수평치수가 나타내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각도가 있는 건. 이건 정렬치수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DIM이라고 입력하는 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애정 고일분들은 이 DIM이라는 명령어 가지고서 예전 버전에선 D라고만 입력해도 이 dim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CAD 2014 버전부터 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D라고 입력하면 요즘 버전에서는 이 dim 스타일, 5차시에서 다룰 치수 스타일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점점 더 안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이 오토데스크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 단축 명령어로 하고 dim이라는 명령어로 하는 방법 두 가지 설명드렸고,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여기 치수 도구막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옷은 하나 잘못 찍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 자, 이게 세 번째 방법이 되었고, 그럼 나머지 마지막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치수 도구막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건 제가 권장한 적이 없죠. 단축 명령어 바꿀 때나 가끔 쓰고 정말 이용할 때 치명적인 부분만 여기서 활용하시면 된다. 즉, 네 번째 방법은 메뉴 막대에 있는 이 치수 메뉴를 이용하는 건데 아이콘을 이해하는 데는 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 번째 치수 도구 막대를 이용하는 방법과 네 번째 메뉴 막대에 있는 치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많이 활용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형치수와 정렬치수 그리고 반지름치수,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나머지 거는 사실상 필요 없고 여기에 보이는 게 현재 치수 스타일인데 어차피 스타일 도구 막대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ACADISO.DWT로만 잘 우리가 새 파일을 만들어 두면 이 스타일, 치수 스타일은 여기 스타일 도구 막대에서 쓰지 이 치수 도구 막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자주 사용하는 것 세 가지 정도는 단축 명령어가 불편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간편하게 설정하고 외워야 될 건 외우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차시에서요. 그래서 혹시 따라 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이 치수에 해당하는 거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사각형 두 개에 한 변의 길이가 28인 정사각형 남겨놓고 오토캐드에서 치수 작성하는 기본 과정을 따라서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나머지 거 단축 명령어를 몰라도 되는 것들은 이 치수 도구막대 통해서 할 거고 단축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면 좋은 것들, 즉 많이 사용하는 치수 작성 명령어 이 세 가지는 단축 명령어를 미리 지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CAD 여기 자, 오랜만에 하니까 자, 도구 사용자화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에 가시면 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PGP 파일이 저 듀얼 모니터 쓰다 보니까 저기서 안 나오는데 이 PGP 파일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선형치수와 정렬치수는 실습을 자주 하고 또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이 선형치수와 반지름치수, 정렬치수는 여기선 안 쓰이는데 다른 도면에서는 또 많이 쓰이거든요.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선형치수 즉 수평과 수직 나타나는데 이걸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걸 미리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자, 컨트롤 F 눌러서 선형치수에 해당하는 원래의 명령어가 DIML
DIMEAR인데 다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DIMLI까지만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 DLI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DLI. 잠깐 이 찾기 창을 끄시고 DLI 세 글자 단축 명령어로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이거 조금 키워보자면 DL로 놓고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세 글자보단 두 글자가 편하긴 하니까. 근데 키보드에서 D와 L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I 지우고 DN이면은 중지와 검지만으로 충분히 입력 가능하더라고요. 중지와 검지만으로 DN으로 놓고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고 어쨌든 세 글자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요즘 학생들은 DD가 따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DN 대신에 DD로 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DN으로 놓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렬 치수도 많이 쓰니까 여기서 컨트롤 F 눌러서 정렬 치수가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DAL로 되어 있을 거예요. dim aligned. 자, 안 찾아지면 조금만 위쪽으로 가십시오. 또는 제일 위쪽으로 가셔가지고 컨트롤 F 눌러서 DIMLI가 dim linear 선형 치수였으니까 정렬 치수는 dim까지는 똑같고요. AL까지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뜰 겁니다. 그래서 세 글자 단축 명령어는 알리시 말고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중급 편이니까 dim 스타일을 예전부터 쓰던 걸로 DST로 바꿔놓고 쓰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치수를 작성하는 거니까 이 DAL로 되어 있는 dim aligned 정렬 치수를 L을 지우고 dim linear는 DN, dim aligned는 DA로 이렇게 바꿔 두시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끄시고 저는 이미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저장 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장하시고 자, 바로 DN 입력하면 저처럼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RE, I 명령어 입력해서 rename 명령어 입력하시고 PGP 파일 체크하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토캐드 치수 기본 과정. 자, 되도록이면 이 도구막대에 있는 것 중에 자주 사용하는 지금 선형 치수는 단축 명령어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치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객체가 작성된 다음에, 즉 객체 작성 완료 후에 마지막에 완성하는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유형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선형 치수, 정렬 치수, 반지름 치수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그건 단축 명령어로 알아두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치수 작성해 보겠습니다. DN이라고 입력하면 dim linear가 떠야 됩니다. 자, 안 뜨면 앞에 과정에서 틀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dim linear. 리니어가 선형이란 말인데 dim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선형 치수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에서 보면 이 왼쪽 사각형의 윗부분에 25짜리 치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동안 우리가 dist 명령어 또는 MEA measure GUM 명령어로 우리가 간단하게 검토만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치수로 도면 작성 끝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수를 작성하는 법을 배워보자. 그러면 객체의 어떤 부분을 치수로 나타낼지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겠지만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 왼쪽 사각형에서 윗부분에 선형 치수, 수평 치수를 나타내겠다. 그러면 이에 맞는 치수 종류를 선정하시면 되는데 도구막대를 되도록이면 다음부터는 켜지 않을 거니까 DN이라는 선형 치수 명령어를 입력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에 맞는 명령어를 입력했으니까 또는 치수 도구막대에서 해당 아이콘 실행하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치수로 나타낼 객체의 특정 위치니까 오스냅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 잘 안 보이네. 여기요, 여기. 그래서 이 치수라는 거는 나중에 연속적으로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초편부터 켜두면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9개는 켜두자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편에서 노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중급편까지 간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9개 해당하는 것 중에 이 노드가 이제 중급편에서는 켜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초편에서는 우리가 치수를 작성하지 않고 참고만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9개 정도 켜두면 좋겠다. 특히 노드의 사용 방법이 여기서 빈도가 많아지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dm 명령어 입력하고 선형치수 만들겠다. 그에 만든 명령어 입력하고 특정 위치 객체선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나타낼 거냐.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 위에 점 클릭, 오른쪽 위에 점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마우스로 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너무 긴 거는 초보티 나니까 여기서 이 길이 값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짧게, 즉 가장 가까운 객체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되는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정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값을 도면 객체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해주기 때문에 많이 그려보면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길이 기준으로 적당하게 비슷하게 해서 치수선의 위치는 마지막에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딱 정해지게 됩니다. 내가 선형 치수를 만들 거였으니까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치수 기본 명령어 dim이라는 걸 실행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치수는 왼쪽과 위쪽에 나타났는데 아래쪽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 dim 하고 하나, 둘, 잘못 찍으면 꼭 이렇게 이제 잘못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dim이라는 치수 기본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보단 내가 선형 치수 만들 거면 그 선형 치수에 해당하는 단축 명령어, 정렬 치수 만들 거면 정렬 치수에 해당하는 단축 명령어, 반지름 치수를 만들 거라면 반지름 치수에 해당하는 단축 명령어, 즉 dn, da, dra까지 이 세 가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단축 명령어를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의 두 번째 사각형 왼쪽에 이 선형치수, 선형치수는 지금 보시면 수평치수 아이콘처럼만 생겼지만 왼쪽에 수직치수라는 것을 만들 때에도 이 선형치수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tn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왼쪽 아래 기준점 끝점으로 찍고 왼쪽 위에 기준점으로 찍고 그리고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적당히 지정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처음부터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도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도면마다 또 기준이 달라지니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치수선의 위치 지정하는 게 곧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지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그냥 클릭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 치수 중에 수직 치수도 마무리했고, 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가 정렬 치수를 작성해 보고 나면 선형 치수와 정렬 치수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끝점에서 이쪽 끝점까지의 선형 치수 작성해 볼게요. dn 하고 왼쪽 아래 끝점 클릭하고 자, 직교가 꺼져 있어야 이 부분이 잘 선택이 될 겁니다. 삼각형의 위쪽 끝점을 클릭하고 그래서 마우스의 방향을 위로 올리면 이 28의 절반에 해당하는 14라는 14라는 선형 치수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실제로 수직 거리에 해당하는 선형 치수, 수직 치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선형 치수는 수직 거리 또는 수평 거리만 나타내는데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지금은 수평 거리만 볼 수 있고 왼쪽으로 가면 수직 거리, 오른쪽으로 가도 수직 거리.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에 거리가 아니고 점과 점 사이에 수직 좌표 차이 또는 수평 좌표 차이. 그 거리값만 나타내주는 게 바로 선형치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적당히 일단 가서 한번 클릭하면 일단 선형치수는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쪽은 어차피 수평선이니까 dm 명령어로 하나, 둘, 셋 박자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작성이 돼요. 이건 선형치수 수평 부분 나타내니까 28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자, 아까 입력했던 이제 정렬치수 단축 명령어 들어가 봅니다. 이 정렬치수는 선형치수를 포함해서 임의의 두 점에 대한 거리를 치수로 작성할 수 있거든요.
선형지수는 이무의 두 점에 대한 수직과 수평 거리값만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정렬지수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지수하고 명령어만 다르지 작성 과정은 같으니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DA라는 명령어 입력하고, 자, 왼쪽 아래점 좀 확대해서 제대로 찍어 볼게요. 왼쪽 아래점이 보이지 않는 노드, 점이기도 해요. 자, 끝점이기도 하고, 지금 오스냅의 위치가 겹쳐 있습니다. 왼쪽 아래 노드 한번 클릭하고, 직교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자, 삼각형의 위에 끝점 클릭하고 나면, 이거는 정렬된 곳, 여기에 해당하는 정렬된 치수의 치수선의 길이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25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무의 두 점에 대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각도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정렬, 경사치수라고도 부르거든요. 0도, 90도, 180도, 270도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쓰는 치수는 정렬치수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거리, 수직거리만 나타내주고 싶다면 그때는 선형지수 DN이라고 꼭 여러분들 명령어 바꿔서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표현이 안 된다면, 자, 일단 여기서 치수선의 위치 지정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교재하고 똑같을 겁니다. 두 점의 이무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나타내는데 쓰는 거는 바로 이 정렬치수고, 두 점의 수평거리나 수직거리만 나타내는데 쓰는 거는 바로 이 선형지수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28자를 지워놓고 여기서 DA라고 입력하고 왼쪽 끝점 찍고 오른쪽 끝점 찍고 아래로 내려도 마치 DN 선형지수 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무의 두 점에 대한 거리는 수평선은 수평거리가 될 거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형치수와 정렬치수의 차이점, 이 부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사각형의 이 대각선을 선형치수와 정렬치수로 표현해 보면 이 두 가지 차이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DN으로 선형치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왼쪽 아래 끝점, 오른쪽 위에 끝점, 왼쪽으로 왔을 때 25, 위로 가도 25.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다시 이번엔 DA라고 입력하고 왼쪽 아래 끝점 찍고 노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른쪽 위에 끝점 찍고 나면 얘는 이 두 점에 대한 거리만 나타주는 거니까 이렇게 35.36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예전에 디스트 명령으로 입력하던 그 거리값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소수 넷째 자리에서 디스트 명령은 다 보여주는 거라면 여기는 지금 이 5차시에서 다룹니다만 딤 스타일의 현재 치수 스타일이 ISO 25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밀도가 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스트 명령과 다르게 35.36 즉 0.00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나와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DN과 DA의 차이점 즉 선형치수와 정렬치수의 차이점은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이 대각선 방향이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DA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DN으로 해보면 그 차이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치수든지 간에 이 정렬치수 DA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치수를 잘못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떨 때가 그러냐면 DA라고 입력하고 오스냅을 이용해서 이 캐드에서 치수 작성하는 건 똑같은데 오스냅을 찍을 때 이 화면 정도에서 이제 잘못 찍다 보면 조금 줄여서 이제 표현하다 보면 끝점을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노드 또는 끝점을 찍어야 되는데 꼭 이 치수 보조선의 끝점을 찍는 경우가 생겨요. 잘못 찍는 거죠. 자, DA라고 제가 명령어를 입력했고 치수 보조선의 끝점을 아차 잘못 찍을 때가 꼭 있습니다. 자, 느껴주면 좋은데 끝점 찍고 이 부분에 가서 또 이렇게 끝점 찍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치수선의 위치를 딱 정하다 보면 28이 나와야 정상인데 잘 보면 이 치수 보조선이 나타내고 있는 곳이 처음에 찍을 때 잘못 찍어 가지고 이 치수 보조선의 끝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찍는 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평 수직선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선형치수를 DN이라고 직접 입력하시는 게 좋고 그 외의 것들
0도, 90도, 180도, 270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치수를 거리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dA, 즉 정렬 치수로 표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니까 해당하는 것만 정확하게 치수로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안하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선형 치수와 정렬 치수 실습을 해봤으니까요. 자, 이거는 이따가 분명히 이거 까먹으셨을 분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하고, 그려놓은 것들은 전부 선택해서 지워주시죠. 자, 이제 호 길이 치수 여기 왼쪽부터 쭉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DN과 DA를 지정해 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한 번씩 실습하고 넘어갈게요. 어느 산업 분야에서는 이 치수들을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 아마 이 캐드에서도 고급편 제가 혹시 할 일이 있다면, 녹화할 일이 있다면 그때 이 호길이 치수는 또 사용할 것 같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 길이 치수라는 거는 단축 명령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호의 곡선 길이를 나타내는 치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호가 필요하니까 아무렇게나 A 하고 스페이스바 입력하시고 아무렇게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 주시죠. 이 값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건설업이나 뭐 패션 쪽에서는 이 길이 값을 알아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굳이 치수 표현하지 않고도 호 길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면으로 최종 결과물로 나타내야 될 때 이 곡선 부분에 대한 길이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계자한테는 이 길이가 어디냐, 얼마만큼 되느냐 쉽게 컨트롤 1번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이 치수의 진짜 목표이자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호 길이 치수를 클릭하고 그때 쓸 때에만 이건 단축 명령어로 쓰시면, 아니, 단축 명령어 말고 도구막대로 쓰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호 길이 치수 클릭하고 나면 호 또는 폴리선 호 세그먼트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 하나 그려놨으니까 자, 호를 선택하고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호 길이 치수에 해당하는 치수 보조선의 길이까지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바깥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호 길이 치수를 보여줘야 된다 라면 도구막대 켜시고 그때 잠깐 하셔도 좋고, 저는 도구막대보다는 여기 치수 부분에서 여기 어차피 이 순서가 신속치수 빼놓고는 선형, 정렬, 호길이, 세로좌표 이 부분이 이 도구막대하고 순서가 가로로 일치하니까 여기로 가셔도 되겠다. 일회성으로만 사용할 때는 즉 이 치수 메뉴 막대에 있는 치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좌표 치수 한번 볼게요. 좌표 치수는 지금 사각형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선택해서 뭐 지우시고, 자, 사각형은 특별하게 지금 뭐 없네요. 똑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 REC 명령으로 한 점 클릭하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냥 하나 만들어 둘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단축 명령 외울 필요는 없는데 네 번째에 있는 이 세로 좌표지만 가로 좌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X, Y 좌표를 각각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치수들에 비해서 자주 쓰는 명령 아니지만 건설업에선 측량이란 걸 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물체들을 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X, Y 좌표, 즉 위도, 경도 뭐 이런 걸로 표현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기계나 뭐 패션 이쪽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세로좌표 클릭해서 이 좌표, 점의 좌표를 나타내고 싶을 때, 자, 일단 P1번 왼쪽 윗부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위로 가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자, 위로 가면 이게
수평 좌표가 되어 있고요. 즉 XY 좌표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 가면 이게 수직 좌표, 즉 Y 좌표를 뜻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왼쪽, 즉 수평으로 갔을 때 나타내주는 좌표 값이 바로 수직 좌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헷갈리죠. 네, 왼쪽.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그런지 오히려 더 사용을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왼쪽 윗부분 클릭하고 위로 이제 표현을 하면, 위로 표현을 해보면, 그리고 클릭하고 나면, 자, 위에 수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사실은 수평 좌표다, 즉 X 좌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X와 Y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참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좌표점 이 치수는 상단에 세로줄, 좌측에 가로줄 형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줄로 표현하는 게 Y좌표라는 거 반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헷갈린다면 넘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 좌표점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좌표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절대좌표는 처음에 만들 때만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스냅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걸 만들어야 되는 건설 산업 쪽에서나 이 좌표 치수를 사용한다는 거, 굳이 뭐 기계, 패션, 그 외 조그마한 물체를 디테일하게 만드는 보석 가공 이런 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5번째에 해당하는 반지름 치수.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여기 우리 실습 도면에서도 반지름은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반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지름보다 왠지 사용 빈도가 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심점이고,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이어둔 걸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려놓은 거 선택해서 지우시고, 자, 반지름이 13인 원을 하나 그린 후에 같이 실습을 해보죠. 서클 명령어 반지름 13. 자, 조금 키워서. 자, 그래서 이건 단축 명령어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데, DRA로 되어 있어요. DR이라는 명령어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실습 도면 2-1번 만들 때 이 해치가 선을 가려서 위쪽에 보이면 아래쪽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드로우 오더를 조정한다. 즉 DR이란 명령어를 조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DR은 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기도 하니까 DRA로 차라리 알아두시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DRR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DRA가 REC 명령처럼 박자만 잘 맞추면 충분히 한손만으로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DRA로 놔두는 게 좀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치수 명령이니까 외워두거나 입맛에 맞게 바꿔두셔도 좋은데 저는 이건 바꾸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DRA라고 입력하고, 또는 치수 도우막되어 있는 거 한번 때려 주시고, 호나 원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 그려놓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클릭하고 나면 바깥쪽에도 R13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길게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초보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가까이에 이 치수는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바깥쪽에도 둘 수 있고 안쪽에도 둘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도 더 보고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눌러서 원 클릭하고 안쪽에도 더 보고,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 도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바깥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지도가 조금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 DRA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잘 작성합시다. 안쪽, 바깥쪽. 자, 그러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꺾기 치수는 반지름 치수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꺾기 치수, 이거 다음에 있는 거. 이거는 오토캐드 2007 버전부터 생긴 치수인데, 원이나 호가 너무 커서 도면 안에 반지름 치수를 다 보여주기 힘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선택해서 카피하고 예로만 보여드려요.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배를 키운다고 볼게요. 100배. 그러니까 13짜리 반지름 치수가 100배니까 13,000으로 1300인가요? 10 곱하기 100 하면 1300이네요.
맞네. 예, 1300. 그런데 치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꺾인 치수로 표현해주면 또 잘 보이느냐. 자, 제가 이거를 꺾인 치수 한번 클릭하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중심위치 지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꺾인 치수. 자, 이게 왜 안 보이냐면 객체 크기가 원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꺾기 치수 말고 자, 여기 이 치수에 해당하는 거 선택해서 치수 문자를 키우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치수 문자를 키우는 게, 치수 문자의 높이를 키우는 게. 지금 이게 반지름 13인 게 1300으로 100배 키웠으니까 문자 높이도 2.5에 100을 키우면 250이 되겠네요. 250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입력하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수 스타일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치수 문자를 통해 우리가 이 객체 크기를 인지할 수가 있는데, 알아볼 수가 있는데, 치수 문자 값은 이미 이 기본 치수 스타일에서 여기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 문자 값에 2.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수라는 건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치수 문자 높이도 지정해 줘야 되고, 즉 치수의 특성을 나중에 조정해야 될 때가 온다. 그거에 하나하나 조정하다 보면 너무 귀찮고 늦게 되니까, 도면 작성이 늦어지게 되니까, 여태까지 우리 단축 명령 열심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면 작성 치수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수 스타일이란 걸로 하나 지정해 놓고 다른 도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5차시에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 꺾기 치수는 문자의 높이, 치수 문자의 높이만 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자의 크기에 따라서 스타일 나중에 조정해주면 되는데, 일단 치수 스타일이 이해하기 난해하니까 현재 상태에서 다루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 꺾기 치수는 치수 문자 높이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 치수에 해당하는 건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 거 보시죠. 그 다음 거. 지름 치수입니다. 기본 사용 방법은 반지름 치수와 같습니다. 자, 선택해서 클릭하고 안쪽, 바깥쪽에 표현할 수 있는 동그라미 땡 나오죠. %% C에 해당하는 거. 자, 이거 문자만 더블 클릭하면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원에서 중요한 건 지름보다 반지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산업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이 도면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반지름 치수가 있으면 중심점을 직접 지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중심점이 어딘지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콤파스 대놓고 다른 걸로 또 제도할 때도 쓰기도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산업 분야든지 간에 원의 치수를 표현할 때 극히 외에 해당하는 것만 빼놓고는요, 일반적으로 지름 치수보다는 반지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름 치수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만 여기 도우막대를 켜시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수 가서 이 지름 한번 클릭해 주시는 거, 이 방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치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이제 각도 치수 해볼게요. 각도 치수는 가끔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자, 각도 치수는 두 객체가 서로 만나는 각도를 치수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나 원을 선택하고 객체에 안팎에서 치수 위치를 정할 수도 있는데, 자, 아까 한 변의 길이가 28인 정삼각형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자, 그거를 PL 명령으로 합시다. PL 명령. 자, 왼쪽 한 점 찍고, 직교가 왜 켜져 있지? 직교를 끄셔도 되고, 어쨌든 잠깐 수평선 만들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28 엔터. 그리고 직교가 켜져 있으면 이 삼각형의 오른쪽 변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10 눌러서 120도에 해당하는 거 120도, 120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28 입력하고 엔터. 자, PL 명령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C에서 닫기.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주면 안쪽에 각 이 두 개의 객체가 이루는 각도를 치수로 나타낼 때도 있거든요. 어느 각도로 간다. 그래서 세 군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축 명령은 몰라도 됩니다. 자, D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각도 치수를 한번 클릭해서 여기 안쪽 부분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서 호원선까지
곳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선택되면 됩니다. 자, 선으로 이루어진 곳은요. 자, 오른쪽에 있는 편 클릭, 아래쪽에 있는 편 클릭 하고 나면 위치에 따라서 안쪽을 보여줄 수도 있고 바깥쪽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쪽 각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 가상의 각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안쪽을 표현하고 싶으면 안쪽으로 가서 클릭하면 되는 거죠.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방금 실행했던 각도 치수 한 번 더 실행됩니다. 또 여기 클릭, 아래쪽 클릭, 바깥쪽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자, 세 군데 표현하자고 했으니까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서 자, 왼쪽, 아래쪽 클릭해서 안쪽 각도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쓸 수도 있다. 이게 너무 커버리면 별로 볼품이 없겠죠. 이렇게 크면 어디를 나타내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도 치수나 치수 보조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가깝게 표현해 주는 게 인지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치수 명령들은 정리해 보자면 선형치수와 정렬치수, 반지름치수 빼놓고는 단축명령어를 모두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필요할 때만, 즉 교재에서 별표가 있는 선형치수, 정렬치수, 반지름치수 이 세 가지만 자주 사용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 외의 것은 필요할 때마다 잠시 치수 도구막대를 나타내서 또는 여기 치수 막대를 실행시켜서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게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자, 그 다음은 교재 39페이지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자, 친속치수, 기준치수, 그 다음 연속치수까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게 있다면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편해 보일 텐데 또 사용하지 않는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까 실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계단처럼 뭔가 이제 그려져 있는 교재에 실습 예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PL로 만들어야 이 신속치수, 기준치수, 그 다음에 연속치수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L 명령을 입력하시고 계단 왼쪽 위에 끝점 클릭하고 해당하는 거 클릭하고 F8 눌러서 직교를 켜시고 오른쪽으로 2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10, 오른쪽으로 30, 아래쪽으로 10, 오른쪽으로 20, 아래쪽으로 10. 그럼 왼쪽으로 이 계단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왼쪽으로 대충 가다 보면 동적 입력이 켜져 있으니까 한 70이라는 걸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70 가고 마지막에 닫기는 클릭해도 되고 C하고 스페이스바 해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그동안은 도면에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치수를 참고만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객체를 그렸는데 2차 시부터는 이제 치수를 작성하는 방법은 그래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치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DM 명령어로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PL이라는 걸로 그려놨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로 이게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속 치수부터 실습을 해볼 건데 여기에 있는 번개 표시 있는 거를 클릭해서 이 치수를 치수가 아니고 객체를 아무데나 한 번만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럼 또 치수기발 형상을 하나 더 선택하라, 뭐 다른 거 선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차긴 떴는데 우리가 그려놓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Qdim, 퀵딤이라고도 하는데요.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위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 자,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치수선의 위치는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지정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야, 교재 봐가면서 치수 보조선이 이쯤에서 끝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자, 이걸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또 한번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번엔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는 지정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여기도 10, 10, 10 이렇게 생길 테고 이게 편한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이거 의외로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이
치수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잠깐 이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제 바꿔보면 이 객체와 치수 보조선이 나타내는 곳이 서로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치수 보조선인지 어떤 게 객체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게 이 Q딤 또는 기준치수,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연속치수, 이걸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도면에서 보면 여태까지 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거의 다 일치했었어요. 여기만 제가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1250, 3250 전부 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일치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어디까지 나타내 주는지 일괄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히 이 부분 보면 쉽게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요. 예. 여기서 지금 경사돼 있는 부분도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 각도가 있는 부분도 수직과 수평으로만 표현하는 데 쓰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치수 보조선 사이가 치수 문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수 보조선은 반드시 똑같은 길이로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 치수를 표현할 때의 원칙이 된다. 반지름 치수는 그럴 수가 없겠죠. 중심이 어딘지 나타내 줘야 되니까. 여기 보십시오. 모든 치수 보조선의 길이는 같은 그룹에 속하는 치수라면 반드시 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똑같이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일치시켜 주는 게 좋아요. 즉 이거는 표준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 실제로 표현할 때는 실습 도면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습 도면 4-1번, 5-1번 다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기서 보통 표현을 할 때는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직접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수직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만들어 둔다고요. 또는 복사를 해두거나. 그래서 여기서 DM 명령으로 한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이만큼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지정해 놓고 나잖아요. 즉 이걸 참조선으로 쓴다면, 자, 그 다음에 DN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스페이스바 눌러서 딤 리니어 실행됐으니까 마지막에 끝난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교하는 점 찍고 수직 치수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일치시키려면 마지막에 앞서서 작성했던 치수선의 중간점을 한번 딱 클릭하시면 이게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지금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지만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서 노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직교점 클릭하고 방금 마지막에 작성했던 30짜리 치수선의 중간선 가면 5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치수가 3개가. 그래서 참조선은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끄셔도 되고 동결시켜도 되고, 지금 당장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참조선만 선택해서 지우고 나면 이렇게 정확하게 3개가 색깔만 바꾸면 치수는 보통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이렇게 일치시켜 주는 게 진짜 도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깔끔하고 이게 치수를 작성하는 진짜 원칙이다, 원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한 간격으로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좀 이만큼 띄우는 거죠. 어쨌든 어느 정도 띄운다고 하더라도 그 값은 마지막 객체의 길이의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게만 띄워주시면 되겠고, 너무 띄우면 별로 볼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우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돼요. 객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리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지만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같은 그룹이라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된다. 이게 수평 치수만 그런 게 아니고 수직 치수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수평 참조선을 제가 이제 만들잖아요. DM 명령어로 하나, 둘, 딱 이렇게 만들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나, 둘, 셋. 스페이스바 눌러서 노드, 직교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선택해서 지워놓고 나면, 자, 이것도 특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 프로퍼티 명령이 적용되거든요. 여기도 일일이 길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길게 표현한 게 딱 그것만 가리키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일치시켜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진짜 뭐냐면 제가 이것만 선택해서 QDim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위로 하나 표현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7차시, 8차시에서 해당되는 뭐 프린터 설정해가지고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이렇게 PDF로도 이제 바꾸고 막 그럴 건데, 그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도면이란 건 칼라로 출력하면 훨씬 비싸서 그래서 흑백으로 출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건설업에서는 현장에 먼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칼라로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게 좀처럼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 스타일이란 거, 이제 스타일 마지막 거를 하나 할 건데, 지금 치수 스타일 했고 전 차시에서 문자 스타일 했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흑백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을 이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자, 플롯의 중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플롯 대상을 제가 윈도우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도면 방향 가로로 설정하고 용지에 맞춤, 이게 출력 축척이 되겠습니다. 자, 1대 0.6316이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용지의 맞춤보다는 1대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보고 미리 보기 한번 딱 때려볼게요. A4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트를 할 때 칼라가 워낙 비싸고, 예, 토너 값이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프린터, 토너, 잉크 전부 석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칼라가. 그래서 흑백이 10분의 1 가격도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싼데, 지금 이렇게 흑백으로 출력을 하다 보면 신속 치수를 통해서 나온 왼쪽 것들은 어떤 게 객체고 어떤 게 치수 보조선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좀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일치시키다 보니까 어디서 어딘지 눈대중으로라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치수와 객체 간의 구분을 위해서 화면에서는 색상도 다르게 하지만 치수 보조선도 어느 정도 길이를 떼놓고 각각 그룹에 해당하는, 즉 수평 치수 그룹에 해당하는 거, 수직 치수 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같은 그룹의 치수 보조선은 길이를 비슷하게 일치시켜 주는 게 이 치수 작성의 원칙이자 원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완전 초보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 들었습니다. 객체 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게 흑백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 실수 간단히 이렇게 사례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선형 치수와 정렬 치수만으로도 작업을 빠르게 완료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신속 치수가 좋은 것 같다 하면 쓰시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치수.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지를 않는데, 사용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중에 원리와 원칙은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치수 그려놓은 게 있을 테니까 객체만 남겨놓고 다른 치수는 지워 주십시오. 자, 기준 치수 해보겠습니다. 기준 치수는요, 방금 작성했던 치수의 가장 먼 끝점을 기준점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연속적인 선형 정렬 치수를 작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말이 어렵죠? 일단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n 선형 치수 명령어로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먼 쪽을 기준으로 30자리를 나타내고 싶은데 50자리를 나타낼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룹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인가요? 벌써 이제 10번째에 해당하는데, 이 기준선 치수를 클릭하고 나면 방금 작성했던, 마지막에 작성했던 치수의 가장 먼 끝점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여기 끝점까지 이렇게 가서 한번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가장 먼 끝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50자리 만들어지고, 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장 끝점을 또 클릭하고, 나머지 더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면 명령어 종료가 되는데, 자, 이렇게 먼 끝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드네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자, 왜냐면
수평이나 수직은 보통 이중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주는 경우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산하기 이제 귀찮기 때문에 8450이 여기 실습도면 5-1번, 4-1번에서 이 3.9까지의 끝점에서부터의 수직 거리인데 그 다음에 이 센터 라인의 중심점까지가 5550 이렇게 두 개만 있다 보면 이 전체 반코트의 길이는 얼마일까 계산하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암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으로 수직 치수의 가장 큰 치수, 즉 전체 치수라고도 말하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전체 치수로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것이 기준 치수 모양 이게 아니고 DM 명령어, 즉 선형 치수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습 도면에서 또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보시면 이 전체를 더한 값을 하나의 전체 치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쓰기도 하고 이 왼쪽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기준 치수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치수를 DN 선형 치수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치수 명령어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건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번 실습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난 신속 치수가 좋다.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연속 치수 이쪽까지 이제 가보고 나머지 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치수 간격이나 그런 것들은 5차 시에서 다루는 치수 스타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상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택해서 치수만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연속 치수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마지막으로 작성한 치수에 가장 가까운 끝점으로부터 연속적인 선형 치수, 정렬 치수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자, 그럼 DM 명령어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여기에 연속 치수 한번 클릭하자마자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거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엔 학생들이 클릭 횟수 줄이기 위해서 나름 사용하는 걸 가끔 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실행 시간하고 편의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또 오른쪽 아래쪽 클릭하고 그 다음 더 나타낼 거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면 명령어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두 번 누르면 자, 이거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형 치수, 정렬 치수는요 수직 치수든 수평 치수든지 간에 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딱딱 일치하도록 만드는 게 진짜 가장 좋아요. 가장. 그래서 다른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사례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실습 도면 2-2로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에 도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번과 2-2번을 작성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셔야만 여기에 치수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으로 5차씩 가서 실습도면 5-1과 5-2에서 즉 4-1과 4-2가 5-1과 2로 이어지는데 이 치수 스타일까지 우리가 쭉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뭐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모든 치수 보조선의 길이는 일치하도록 딱딱 오와 열이 맞도록 하는 이게 제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도라는 건 객체를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치수라는 걸로 마지막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치수가 꼭 마지막에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산업 분야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본인이 알 수만 있도록 할 때에는 그럴 땐 치수를 작성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여튼 남한테 이 도면을 보여주고 시공을 하든 재단을 하든 여러 가지 뭔가 재료가 필요하든 그때 이 치수를 표현할 때도 있고 지시 문자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이 숫자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언젠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치수가 겹치게 되는데 그때에도 작성 원칙으로 치수 보조선의 길이는 이렇게 일치시켜 주는 게 가장 예쁘기도 하고 인지도도 높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도면은 또 흑백으로 출력할 일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연속 치수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쎄요, 이렇게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달라진다면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초편 때와 항상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명령어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명령어 몇 개만 알아두면 우리가 적재적소에만 쓸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명령어를 사용할 일이 없다. 그게 기초편과 중급편 나눠서 하다 보면 우리가 도면을 여러 가지를 작성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고 자신만의 도면 작성 능력이 아주 일치월장하게 바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은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수는 이제 편집할 수도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선택해서 카피도 되고 무브도 되고 미러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죠. 여기 이 20, 25, 20에 해당하는 것들 일일이 다 만들었을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을 하나 만들었다면 오른쪽은 미러를 시키든 카피를 시키든 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 캐드로도 돌아오면 이거 일일이 똑같은 20자리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이 이런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제가 지우고 오른쪽에 20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일치시켜 줘야 되는 것이라면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줘도 되고, 또는 얘를 어디쯤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카피를 여기서 이렇게 직교하도록 이렇게 카피를 하면 20자리 굳이 뒤에 명령을 쓸 필요 없이 치수 보조선의 길이도 일치하면서 똑같은 건 복사해도 되고 미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선택해서 제가 미러 명령어를 입력해도 이렇게 똑같은 직교켜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훨씬 더 멋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들고 나면 또 참조선 필요 없이 하나, 둘 해서 치수 보조선의 길이도 이렇게 일치시켜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치수가 있다고 해서 도면에 있는 걸 다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도면의 객체도 많아지고 치수도 거기에 따라서 많아지니까 이렇게 위에 만들어진 게 있으면 똑같은 게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 도면 1번에서 2번으로 복사해 줄 수도 있고, 여기 도면 1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복사해 줄 수도 있고, 2번에서 3번으로 복사해 줄 수도 있고, 로테이트 회전해서 1번에서 3번으로 복사해서 회전시켜 줄 수도 있고, 즉 모든 걸 그리려고는 하지 말자. 근데 아직은 입문자의 티를 못 벗어나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실습도면 5-1번, 2번 하면서 어떻게 이용하면 편한지 치수 편집하기 명령어를 간단히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 작성할 때 명령어를 먼저 입력했는데, 치수는 어차피 그리기 명령어로 이렇게 나온 객체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DNDA 먼저 입력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들의, 즉 치수 객체에 카피, 무브, 미러 이런 편집 명령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편집 명령을 잘 이용하시면 치수, 지시선 이거 손쉽게 완성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객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오토캐드에서 치수에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편집 명령을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별로 없으니까, 객체가 많지 않으니까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자, REC 명령으로 한 변의 길이가 25인 정사각형 만들어서 교재처럼 실습을 해보죠. 이렇게 25짜리. 자, DM 명령어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여기서 가운데까지만 선형치수, 수평치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DN 해서 왼쪽, 그 다음에 중간점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편집 명령어 트림이 적용된다, 익스텐드가 적용된다,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유일하게 치수 편집하기 실습해 놓은 그런 교재 내용이 바로 41페이지 내용이 되겠어요. 즉 자르기, 트림과 연장하기,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치수를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치수 객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준선이 필요한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X, XL 명령어로 수직선을 중간선에 딱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트림 명령어 입력해서 오른쪽 이렇게 자르면 지워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모드가 적용되지 않고 기준선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 오른쪽 부분만 지우고 싶다. 여기 치수선이 걸쳐져 있으니까 기준선 선택하시고 트림 명령어 TR 입력하고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
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치수선이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 말고 치수선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12.5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트림 명령어로 이 부분도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데 이건 빠른 명령어였고 빠른 명령어, 빠른 모드였고요. 치수만 줄이고 싶다면 직접 줄여도 되지만 즉 선택해서 이렇게 또 클릭해 가지고 늘릴 수도 있지만 이 방법 의외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픽박스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편집된 건 또 선택해서 미러 명령어나 카피 명령어로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치수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선택해서 이 참조선만 선택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죠. 중간점에서 끝점으로 연장하기. 자, 이것도 빠른 모드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 참조선을 선택해서 extend 명령어 입력하시고 ET로 조정, 기초편대 못했다면 ET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초편대 못했다면 EX가 되겠죠. 그래서 치수선을 근처 가서 선택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치수는 왼쪽에서 연장이 안 돼요. 이 치수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연장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장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연장, 즉 ET, TR 다 적용 가능한데 카피, 미러 다 가능하니까 그거를 실습 도면에서 더 실습을 해보겠다 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수 편집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의 편집 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치수만 선택해서 컨트롤 1번, 즉 특성창에서 치수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 즉 치수의 색상, 도면층, 선종류, 선종류 축척, 화살표 모양, 화살표 크기 이런 거 다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구성 요소가 4가지나 되다 보니까 이거 역시 편집할 수 있지만 연합체로 상당히 구성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이 치수 문자 값, 25라는 숫자 자체만 제외하면 치수선 색상, 치수 보조선 색상, 화살촉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은 일괄된 양식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습도면 5-1번, 2번, 6번 이런 데 이제 보시면은 화살촉의 크기나 그다음에 치수 보조선의 길이 일치하고 이런 모든 색상 다 똑같이 지정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스타일이란 걸 만들어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스타일에서도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글꼴을 지정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이걸 적용했었고, 치수에도 그런 스타일이 여러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정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스타일 명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석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스탠다드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스탠다드 치수 스타일은 사용하지 않고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 ISO라고 따로 제도에 관련된 거를 반포하고 제정했고 반포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각 국가별 또 산업별로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의 일괄된 기준은 수정 버튼 한번 DST 명령어 입력하시고, 또는 화면만 잘 보신다면 선의 색상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히만 보시면 치수선과 치수 보존 색상,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미리 보기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 창 보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 원리로 이 부분에서 다음 차시, 5차시에서는 이런 일괄된 양식을 치수 스타일이라는 것을 다뤄가면서 주관하는 게 바로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간단하게 첫 번째는 화살촉, 두 번째는 똑같은 걸 지정하는 게 좋은데 스타일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건 건축 눈금 이렇게 해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화살표 크기는 2.5가 좀 커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다 보면 문자 높이는 다음 차시에 다루겠지만 한 3 정도가 좋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맞춰두기만 하면 이걸 원본 치수 스타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다른 파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급편에 또 다른 이름이 활용편이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둔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그리고 추후에 7차시, 8차시에서 다루게 될 프린트 스타일, 즉 출력 스타일. 자,
자, 펜플로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번 중급편에서 스타일 하나 잘 만들어 두면 다른 파일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활용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특성도 편집할 수 있는데 그걸 치수 스타일이라는 거 통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빵 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변경하는 거는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이었고 뭐 열기로 다시 바꿔놓고 색상 전체가 뭐 빨간색이었던 걸 노란색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는 게 귀찮고 이거 원본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돌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치수라는 게 다른 도면들 이제 기본적인 도면들 교재에 있는 도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치수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 또는 하나 바꿔놓고 매치 프로퍼티로 돌린다 그러기에는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고 그게 바로 치수에 관련된 스타일을 규정 짓는 거기 때문에 줄여서 치수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치수 스타일은 다루기가 힘드니까 이 치수의 특성 중에서 치수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편집해야 되는 치수 문자 편집하기를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습 도면 6번에 해당하는데 이제 4-1, 4-2가 5-1, 5-2로 이어지고 그 외에 다른 도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보기 위해서 이런 도면을 이제 골라서 교재에 넣어뒀습니다. 추후에 또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500짜리 똑같은 게 9개의 단면, 우리가 밟아 나가는 이게 단면도인데 밟아 나가는 면을 답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똑같이 500의 폭으로 9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4500으로 처음에는 dn 명령어, 치수 명령어, 선형 치수 명령어로 나왔을 텐데 이 부분에 새롭게 문자를 추가한 거예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공자가 이걸 잘 알아두게 하려고. 자, 왼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9 곱하기 150 높이 계단 한 단의 높이가 150짜리인데 이게 9개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1350으로도 써도 되지만 확실하게 하나하나 잘 붙여 나가기 위해서 화강석 판석으로 붙여 나가기 위해서 9 곱하기 150이라고 쓸 때도 있고 9 골뱅이 150 이 골뱅이 표시를 되게 많이 씁니다. 어떤 일정한 간격을 표현할 때는 또 이런 것도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1350이나 4500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문자를 재지정할 수 있는 것, 즉 치수 문자 편집하기를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수 문자를 대체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치수 보조선의 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이 부분도 겹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수 문자 가 겹치지 않도록 즉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한 치수 문자만 이동하는 방법까지 같이 실습하고 나면 치수 특성 편집하는 건 5차시 치수 스타일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개별적으로 그 특수한 치수만 바꿔야 되는 거 특히 그게 치수 문자에 대한 편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내용에 따라서 할 만한 게 좀 필요한데 원래 치수라는 건 단독으로 쓸 일은 없거든요. 자, 그려놓은 거 다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dn 명령으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객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한 점 dn 명령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숫자 1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바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까 치수 스타일을 변경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원래대로 하면 저기 수정해서 이것만 바꿔두도록 할게요. 빨간색 말고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으로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닫고 채움 뭐 똑같이 됐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변경한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2.5로 원래 값으로 맞춰둘게요. 자, 이러면 이렇게 교재하고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원래 쓸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RC 명령으로 뭐랄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5개가 있다고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수를 나타낼 때 이거 포함해서 5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이거에 대한 치수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객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치수 보조선의 폭이 좁아서 치수 문자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 치수 스타일에서 미리 규정하고 있는 이 맞춤 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치수 보조선 내부에 문자와 화살표를 넣을 공간이 없는 경우 가장 먼저 이동할 거. 알아서 맞춰주는 게 이게 기본값인데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하는 게 사실은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게 5개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자, dm 명령으로 이거 2개를 찍은 거랑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치수라는 건 단독으로 쓰일 일이 없지만 우리 치수 문자 대체하고 치수 특성을 편집하기 위한 것 중에서 치수 문자 편집에 관련된 것만 실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치수가 나타내는 게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위에 것만 여러분들은 작성을 하셨겠죠. 자, 이 부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홈 버튼 누르면 2 골뱅이 5는 1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즉 M 텍스트처럼 보이는데 MT 명령어요. 수정을 하고 나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면 영역에서 치수 문자 내용이 바뀌면서 이거 자체가 치수 보조선의 너비가 이 글자가 들어갈 만한 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따로 조정해 주는 게 좀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실습 도면 쪽에서도 계속 실습 도면을 예로 들어 드리는데 치수 보조선 사이에 어떻게든 이 치수 문자가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인지도를 알 수 있는 또 범위도 가장 이 치수가 이 도면 범위를 가장 좁게 차지하는 최소로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원리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수 보존사에 항상 이게 있어야 되는데 5차 시에서 다룰 치수 스타일에서 이 치수 특성을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재하고 다르게 나와 있을 텐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사실은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값으로 DST 자 따로 명령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D라고만 명령어를 입력해도 여기에 있는 이 치수 도구막대의 치수 스타일 관리자 이 아이콘을 클릭한 거랑 똑같이 뜰 거예요. 치수 스타일 관리자 부분에서 ISO 25가 현재 치수 스타일로 적용되어 있는 모든 치수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ISO 25를 선택한 상태에서 수정 버튼 눌러서 이 부분만 좀 한번 바꿔봐 주세요. 네. 사실은 안 바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치수 문자 이동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값은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치수 문자만 이동해서 이런 도면 형태로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뜻해요. 이런 부분 있죠. 50, 200, 200 치수 문자 보조선 사이에 있게 하고 문자만 이동시키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치수 보조선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쉽게 알아챌 수가 있고 해당하는 길이나 거리값을 우리가 눈치를 쉽게 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항상 치수 보존 사이에 문자 유지만 해놓고 확인 버튼 누르고 닫기 하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재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거는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선택해서 지우고 자, 이 부분 아까 문자 재지정은 더블 클릭해서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M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문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 문자 재지정이 이렇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자, 측정 단위는 10으로서 원래 똑같아야 되지만 우리가 임으로 바꿔야 될 때가 이 도면처럼 가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임으로 추가하고 싶을 때,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 문자 재지정 더블 클릭하거나 이 부분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놈요 원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등호 표시 앞에 부분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5 골뱅이 2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등호 표시하고 엔터 눌러도 이렇게 내용이 바뀐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치수 보조선의 너비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카피 명령어 입력해서 노드에서 노드로 하나 복사하고 또 이쪽 노드로 이제 복사하면 서로 겹쳐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도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다 잘 되어 있지만 이쪽은 치수 보조선의 너비가 쭉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치수 보조선 너비가 좁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과 50이 아마 겹쳤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50과 150 계속 겹쳐 있으니까 하나씩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치수 문자 값을 어떻게든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간단히 실습도면 4-1번과 4-2번이 5-1번, 2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요. 치수 보조선은 그러니까 치수 문자의 높이는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치수 문자 높이보다 치수 보조선의 너비가 좁은 경우가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아래쪽은 안 생겨 있지만 이런 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치수 보조선의 위치, 치수선의 위치는 똑같이 놔둔 상태로, 즉 치수 보조선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길이를 똑같이 유지하는데 그러면 치수 문자만 이동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치수가 한 개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없이 치수 문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옆으로 퍼지든 위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너비보다 좁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있다면 문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겹치면 잘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수 문자 값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중간에 있는 치수 문자만 아래쪽으로 내리든지 위로 올리든지 또는 왼쪽과 오른쪽의 치수 문자를 아래로 내리든지 위로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아니, 넷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두 개를 내리거나 올리는 것보단 중간에 있는 거 하나만 아래나 위로 올려주면 이 가시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치수 문자만 이동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다시 하셔야 돼요. 클릭을 잘못할 때가 꼭 있으니까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교재 내용에서 설명하겠지만, 자,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치수 문자만 이동할 건데 이 치수라는 거는 DM 명령어로 이미 나와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치수만 살짝 이렇게 걸치기로 이 하나만 선택합니다. 이 하나만. 예. 걸치기로 하면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왜 다른 게 다 선택이 되지? 하나만 선택을 해주세요. 하나만. 자, 하나만. 진짜 왜 이거 왜 다 선택이 됐지? 이상한데? 아, 여기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넘어가서 그런 것 같네요. 자, 클릭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것만 선택하시면 이 픽박스가 여러 개 뜹니다. 자, 이 중에서 치수 문자의 중심 부분에 픽박스 파란색이 뜨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저절로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뜹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거 선택하기 위해서 클릭 한번 하고 그 다음은 클릭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치수 문자의 중심으로 가시기만 하면 돼요. 가면 팝업 메뉴가 0.5초 정도 후에 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이 7개의 팝업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 쓰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문자만 이동. 지금 치수 문자 겹쳐 있으니까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치수만 선택했고 그 중에 이 치수 문자만 이동하겠다. 그래서 문자만 이동 옵션을 한번 클릭하고 아래로 이렇게 직교를 켠 상태에서 보통 선형치수와 정렬치수가 있으니까 선형치수에서 치수 문자만 이동하고 싶은 경우엔 직교를 켠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여기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서로 지그재그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치수 문자를 다른 치수 문자와 겹치지 않게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독성이 충분한지 검토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했던 방법을 다시 반복하셔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컨트롤 Z 하셔가지고 잘 된 사람 또 안 된 사람 같이 해보죠. 자, 이번엔 이거 두 개를 한번 내려보는 걸로 할게요. 두 개를 내려보는 걸로. 자, 여기 가서 클릭하고 치수 문자의 중심 부분에 픽박스 파란색 박스로 가면 문자만 이동 뜹니다. 문자만 이동 클릭해서 아래로 빵 하고 내려준다. 근데 여기 치수 문자 겹쳐 있는 게 있으니까 ESC로 선택 풀고 오른쪽에 또 치수 선택하면 치수 보조선, 치수선 화살촉 부분에 이거 픽박스 나오긴 하지만 치수 문자에도 나온다. 치수 문자 가서 문자만 이동. 여기서 클릭 절대 하지 말 거. 그냥 가시면 팝업 메뉴 뜹니다. 문자만 이동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빵.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어떤 게 편한지는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지만 클릭 수를 최소화하는 건 중간에 있는 글자만 내렸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치수 문자 편집하기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남는데 바로 이 도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자, 반지름 치수나 선형 치수, 그 다음에 이 치수 문자가 치수 보조선의 너비를 넘어가는 경우는 치수 문자만 이동하는 것까지, 즉 치수 특성 편집하기 중에서 치수 문자만 편집하기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5차시 4차시죠? 4차시 마지막 사항으로 여기 외곽 라인, 센터 라인, 해치라고 되어 있고 슛 라인, 농구대. 자, 그래서 치수는 보통 왼쪽과 아래쪽이나 왼쪽과 위쪽에 작성을 하는데, 아래쪽에 여기 치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지시선과 지시문자는 그 해당하는 재료의 규격이나 내용, 이름을 알려주는데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오른쪽에 또는 안쪽에, 객체의 안쪽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지시하니까. 그래서 도면에서 객체를 가리키는 선을 지시선 또는 끌어당겨서 나타내기 때문에 인출선이라고도 하고, 이거 자체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석이라고도 하고, 문자로 표현을 하니까 지시선 옆에 있어서 지시문자, 인출선 옆에 있어서 인출문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는 명령어가, 자, 여기서 보시면 LE라는 명령어가 있긴 있는데, 한 점 클릭하고 나면 다음 점 클릭하고 나서 여기 옵션이 많아요. 이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수나 이 지시선 같은 경우에는, 자, ESC 눌러서 넘어가고요. 이거 하나 만들어 두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센터라인 이 부분에 수평선으로 지시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복사해서 쓸 수 있고, 또는 이거 만들어 두면 여기에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면 5-2번에서도 여기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주로 평면도에서 건설산업, 특히 조경 시설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에는 평면도에서 많은 규격과 많은 지시선, 많은 지시 문자까지 이렇게 써주는데, 똑같은 내용은 또 아래쪽에서 정면도나 측면도에서 또 쓰이고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빠른 지시선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복사하거나 미뤄하거나 편집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빠른 지시선으로서 큐 리더에 대한 내용만 다루려고 합니다. 참고 영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L2라는 명령을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되게 이렇게 이제 복잡해요. 막 하다가 그냥 주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주석이 헷갈리잖아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글자를 막 이렇게 이제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게 MT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빠른 지시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에 D-텍스트로, 즉 단일행 문자, MT가 아닌, 다중행이 아닌 단일행 문자로 나타내는 게 이 지시선과 지시 문자에 결합하는 진짜 기초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왕 하는 거, 원래의 단축 명령어는 이게 아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QReader라는 명령인데, QReader라는 명령인데, 저는 L2라고 입력하면 리더라는 게 뜨는데, 원래는 저는 이제 이거를 바꿔뒀거든요. QQ라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 현재 이 QReader라는 명령어가 불편하게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LEAD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사용자와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 가셔가지고 여기 바로 나오는 거, 저는 이미 조정해 놓은 것들을 기초편에서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원래 있는 걸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초기 PGP 파일인데 컨트롤 F 눌러서 제가 QLEAD까지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더로 뜨는데, 실제로는 L2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나면 Q리더로 뜨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L과 E가 서로 좀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이 Q리더라는 명령어를 QQ로 변경하는 건 어떠한지 이렇게 권장합니다. L과 E는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L2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지금 버전별로 다 단축 명령어가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어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다른 건 없고 L2로도 그냥 가능하도록 바뀌었나 봐요. 제가 그 사실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QQ로 왼쪽에 몰아넣고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저는 이미 저장해놨기 때문에 REI 명령어로 또 PGP 파일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 모든 걸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바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빠른 지시선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QQ라고 명령어 입력하고 나면 첫 번째 지시선을 점을 지정하라 이렇게 뜨는데, 자, 첫 번째 지시선을 지정하고, 자, 직교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F8번 눌러서 이 움직임 제한을 좀 해제해 줍니다. 근데 이 이제 보통 지시선 첫 번째 부분은 영어로는 세그먼트라고도 하는데, 이 첫 번째 세그먼트는 사선으로 하거나 직각으로 이렇게 위로 빼주는 경우가 많아요. 즉 수직선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직교가 켜져 있다면 한번 클릭하고 위로 가서 이렇게 꼭 수평선으로 두 번째 세그먼트, 두 번째 지시선을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명령어 내용이 바뀌면서 문자 폭을 지정하라고 떠요. 문자 폭은 0으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0은 CAD에서 의미하는 게 0이란 건 사용자가 직접 값을 나중에 입력하고 편집하겠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괄호 안에 0이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한 번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석 문자의 첫 번째 행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영키 전환해서 이거 보시는 분, 그리고 다음 줄로 엔터 들어가고 복 많이 받으세요 느낌표까지 자, 입력하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면 엔터 한번 치고 컨트롤 엔터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자, M 텍스트 줄여서 MT 명령어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블 클릭해 보면 MT로 나와서 가끔 렉이 걸릴 때가 있어요. 가끔 렉이 걸릴 때가. 말 그대로 MT라는 거는 다중행 문자이기 때문에 노트 같은 걸 표현할 때 두 줄 이상 표현할 때 그때 쓰는 건데, 자, 우리 교재 대부분 도면은 간단하게 단일행 문자로 지시하는 이 지점의 객체가 무엇인지 규격과 재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큐리더 빠른 지시선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즉 MT라는 게 버겁습니다. 렉이 걸릴 때도 있고 사실 오버예요, 오버. 그래서 실제 고수들은 어떻게 해두면 좋냐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빠른 지시선은 사용자에게 맞는 옵션을 미리 설정해 두면 그 도면 내에서는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지시선을 기입할 수 있고,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카피나 미러, 무브 명령어 이용해서 이걸 또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설정이 처음 했던 실습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F8 눌러서 직교 꺼 주시고, 자, QQ라고 명령어 입력해 주시고 나면 여기 대괄호 안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그러니까 설정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지시선 내 점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지시선까지 다 나오게 됐고 MT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 설정을 교재 43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설정 옵션은 S로 되어 있으니까 S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 내용이 바로 교재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인물 또는 고수들은 하나 만들어 놓고 지시선은 계속 카피해서 쓰기도 하고, 또 하나 디텍스트 크기에 맞도록 조정해 놓고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 지시 문자, 인출 문자의 크기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텍스트로 해당하는 영역의 높이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자, 말이 길었는데 주석은 그래서 없음으로 해두고, 그러면 탭이 하나 사라질 겁니다. 지시선 및 화살표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지시선은 직선 그대로 두고, 화살촉은 다 다르게 사용하지만 보통은 여기 제가 몸담고 있는 전공 쪽에서 이 화살촉, 치수의 화살촉도 그렇지만 지시선의 화살촉도 똑같이 점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클릭하면 산업 분야별로 다르게 하시면 되겠고, 내가 건축 분야다 그러면 건축 눈금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도면에 이 교재에서는 점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점으로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쪽입니다. 각도 구속 조건. 그러면 이걸 F8이 켜져 있지 않아도, 즉 직교가 켜져 있지 않아도, 첫 번째 세그먼트가 지금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두 번째 세그먼트는 보통 수평으로 이 모든 도면에서 그렇게 다들 만들거든요.
세로로 글을 쓰지 않아요. 이것도 D텍스트는 M텍스트인지 간에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세그먼트를 15도, 그러면 15도의 배수대로 사선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그먼트는 항상 수평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정만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지금 직교 모드가 꺼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 나면 이 각도가 움직임이 제한되는 느낌은 들 거예요. 15도의 배수대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자, 이 CAD는 도면을 작성하기에 개발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CAD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손으로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손으로 제도를 할 때 사용하던 기구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T자와 삼각자였는데 삼각자도 모든 각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삼각자가 아니라 30도, 45도, 65도, 아니 60도 이렇게 특수각도로 되어 있는 삼각자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0도, 45도, 60도 각각의 차이, 15도씩의 차이는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세그먼트를 15도 각도의 구속 조건으로 걸어 둔 건데 하다 보면 15도는 느낌일 뿐 30도, 45도에는 아마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45도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도도 맞고 30도도 맞으니까 도면 영역과 크기, 여유, 폭에 따라서 여러분 잘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5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45도 이쪽으로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45도 움직임이 이렇게 제한됩니다. 40도로 나오는 것 같지만 15도의 배수로 각도를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간척하면서 첫 번째 세그먼트를 마무리하시고 자, 그러고 나면 수평으로만 이걸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는요, 두 번째 지시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한번 클릭하고 나면 이 큐 리더 명령어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제 DT 명령으로 여기에 맞는 글자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자의 시작점, 문자 높이는 2.5가 기본 값이니까 문자의 시작점 한번 기본으로 클릭하고 문자 높이는 여기서 지정해 줘도 되고 일단 글이 보이면 나중에 편집을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문자 스타일과 또 문자의 특성을 편집하는 걸 지난 차시 3차시에서 했던 겁니다. 자, 2.5 그대로 놔두고 스페이스바, 회전각도 0도 그대로 놔두고 스페이스바 하고 자, 이거 보시는 분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T 명령으로 했던 건 굴림체로 보이고 이거는 도둠체로 보일 건데 어쨌든 더블 클릭하면 또 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편한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도면 내용을 우리가 실습해야 될 도면 내용 실제 실무 도면을 잘 봐주세요. 왜 보자고 하는 거냐면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자, 이렇게 이거 가지고서 선택하고 카피 명령어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찍어 나가면서 필요한 것만 내용을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수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나쁜 거냐? 예, M텍스트는 주로 지시선, 지시문자, 특히 지시문자는 단일행 문자로 이 도면에서들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시선 하나에 대해서 지시문자 하나씩 이렇게 딱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줄 이상 나타내는 게 사실 오버예요, 오버.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MT 명령어는 글자가 작을수록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려고 하면 꼭 렉이 생길 때가 많아요. 게임하다가도 렉이 생기면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단일행 문자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이거를 미리 이 스타일 명령어에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나 도둠이나 바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만들어 두시면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시선을 편집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데 지시선과 이 지시 문자도 각각의 객체이기 때문에 카피, 무브, 미러 이런 자주 사용하는 편집 명령어를 적용할 수 있고 색상, 도면층, 화살표 모양, 화살표 크기 이런 것들도 다 특성창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색상을 노란색으로 하고 뭐 화살표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뭐 1 정도로 조정하고 자, 노란색으로 제가 수정 안 했나요? 지시선은? 아, 여기 있네요. 치수선 색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똑같이 다른 거에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해서
특성을 변경한 거니까 선택해서 이게 특성의 원본이 되고 매치 프로퍼티 명령을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다. 즉 문자 특성을 똑같이 일치시켜줬던 거랑 이 치수와 지시선도 똑같이 일치시켜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작 해야 되는 건 일일이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시선과 지시문자를 일일이 만드는 것보단 이렇게 원본을 하나 만들어 두고 편집 명령을 적용하는 게 작업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게 있으면 이제 오차시에서 치수 스타일까지 전부 다루게 되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오차시에선 이 치수 스타일을 지정한 거를 자, 새로운 파일에다가 또 갖다 둘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하나 선택해서 이게 치수 스타일이 적용된 거다. 그러면 이쪽 새로운 파일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이 빔 스타일에서도 ISO25 우리가 조정한 거를 또 쓸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어려우니까 오차시에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치수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실습도면 4-1번과 2번을 통해서 자, 지시선을 편집하는 방법을 터득해 보도록 실습하겠습니다. 자, 4-1번과 2번이 작성이 되어야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5-1번, 2번, 실습도면 6번까지 치수 스타일을 모두 적용할 수가 있게 될 테니까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2-1번부터 쭉 시작해 왔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편에서 그리고 중급편 초반에서도 참조만 했던 치수를 이제 직접 작성하고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법까지 이제 실습도면 4-12, 실습도면 5-12, 실습도면 6번까지 종합적으로 쭉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도면 4-1번 다루도록 하죠. 자, 그래서 4차시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 작성하기는 여기서 마치고 실습도면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